2. 서울의 다섯 궁궐.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다. 조선 제1의 궁궐은 경복궁이었다. 창덕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궁궐이며, 창경궁은 효심이 깃든 궁궐이었다. 덕수궁은 마지막 임금이 살았던 궁궐이고, 경희궁은 일부만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 5궁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복궁. 경복궁은 태조 3년인 1394년에 서울의 5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다.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경복궁을 세웠다. 경복궁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기쁨과 한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기쁨과 복의 의미를 가진 2글자를 합하여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복궁을 세운 뒤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쪽의 큰 길을 따라 상점들이 들어섰다. 또 한양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중심으로는 주거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타서 없어졌고, 조선의 임금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먼저 재건하였다. 경복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경복궁은 19세기에 고종에 의해 비로소 재건되었다. 창덕궁. 경복궁 다음으로 지어진 궁궐이 창덕궁이다.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은 한양의 지형이 안 좋다며 조선의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다. 그 후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다. 창덕궁은 태종이 1405년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은 궁궐이다. 한양은 조선의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수도로 정한 곳이며, 조상을 모시는 종묘와 사직이 있는 곳이었다. 태종은 이곳에 새로운 궁을 짓고 창덕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창덕궁은 덕이 널리 번창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규모가 작은 궁궐이었는데, 점차 건물이 늘어서 서울의 궁궐들 중 경복궁 다음으로 규모가 커졌다. 처음에 창덕궁은 경복궁을 보조하는 궁궐이었다. 경복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왕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궁궐이 필요했다. 그러나 태종은 창덕궁을 지은 후에 줄곧 창덕궁에서 지냈다. 이후에도 많은 임금과 임금의 가족들이
창덕궁에서 살았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타 없어졌고, 조선의 임금은 1615년에 경복궁보다 먼저 창덕궁을 재건했다. 이후 경복궁이 재건될 때까지 270여 년 동안 조선의 임금들은 창덕궁에서 살았다. 창덕궁은 화재와 순환을 많이 겪었음에도 5궁궐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창덕궁은 경복궁처럼 평평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산에 세워져서 건물들이 불규칙하게 서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조선의 왕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궁궐이었다. 또한 창덕궁의 후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경궁. 창경궁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이 아버지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었다. 태종은 52세에 셋째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왕이 된 세종은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수강궁이라는 이름의 작은 궁을 지었다. 그 후 구대왕 성종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넓히고 보완해서 창경궁을 만들었다. 창경궁은 정문이나 궐 안의 여러 건물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궁궐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창경궁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창경궁의 자리는 고려 때에 이궁이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 새로 궁궐을 세우다 보니 동쪽을 향해 짓는 것이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창경궁은 왕실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었다. 그래서 창경궁은 나랏일을 보는 외전보다 생활 공간인 내전이 더 많다. 또 복도와 복도를 연결해서 주변 건물로 이동할 때 비를 맞지 않고 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창경궁은 우더른을 편안하게 모시려는 성종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궁궐이다. 덕수궁. 선조 25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7년에 걸친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모두 불타서 없어졌다. 당시 북쪽으로 피난을 갔던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머무를 궁궐이 없었다. 그래서 선조는 조선의 7대 왕인 세조의 큰손자가 살던 집을 빌려서 궁궐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덕수궁이다. 덕수궁은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는데 1611년에 광해군이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창덕궁을 재건한 뒤에 왕실이 창덕궁으로 옮겨가고 덕수궁은 200년 동안 왕이 살지 않는 궁궐로 비워져 있었다. 이후 고종과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덕수궁에서 나랏일을 보았다. 그러나 고종이 승하한 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덕수궁은 많이 훼손되었다.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다. 덕수는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아버지 태조에게 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드린 이름이다. 그런데 이후에 덕수라는 단어는 장수를 의미하기보다 왕위에서 물러난 왕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1907년에 고종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순종은 곧 창덕궁으로 옮겨가고 고종이 덕수궁에서 살았다. 선왕이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경운궁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그 후 지금까지 경운궁은 자기 이름을 잃고 덕수궁으로 불리고 있다. 보통 왕실의 궁궐을 지을 때는 지형을 살펴보고 좋은 위치를 잡아 건물들을 배치한다. 그러나 덕수궁은 개인의 집을 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가 궁궐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 또 고종 때인 1897년에 대한제국이 시작되면서 덕수궁 안에 서양식의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 정관헌과 석조전이 그것이다. 정관헌은 덕수궁 후원의 언덕 위에 있는 휴식용 건물이다. 1900년경 러시아의 건축가가 서양식 디자인에 나무를 재료로 하는 동양의 건축을 혼합해서 지었다. 석조전은 서양식 건축을 그대로 가져와서 돌로 지은 건물이다. 석조전은 왕의 침전 겸 편전으로 쓰였다. 전통적인 건물과 서양의 건물이 함께 있는 덕수궁은 일부가 소실되어 현재는 원래의 3분의 1만 남아있다. 고종은 1896년에 궁궐을 떠나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생활했다. 그때 고종은 처음으로 커피를 맛보게 되었고 이후에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 고종은 정관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외교관들과 연회를 했다고 한다. 경희궁.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광해군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재건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을 지었다. 이것이 경희궁이다. 광해군은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어 새로운 궁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왕위에서 물러났다. 광해군에 이어 인조가 왕이 된 후에 창덕궁이 불에 타고 창경궁마저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래서 인조는 경희궁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그 후에도 조선 중기와 후기의 여러 왕들이 경희궁에 머물렀다. 경희궁은 궁궐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경복궁이 재건된 뒤에는 더 이상 궁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희궁은 궁궐의 중심이 되는 정전, 왕이 잠을 자던 침전,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 등을 모두 갖춘 규모가 큰 궁궐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경희궁의 건물들이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경희궁을 헐고 그 자리에 학교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이제 경희궁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경희궁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예전의 경희궁 자리에는 현재 서울 시립미술관과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다.